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학원원의 바이블이죠. 이준구 이창영 교수님의 교재를 바탕으로 생산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특히 많은 사장님들의 영원한 고민, 직원을 한 명 더 뽑을 때마다 과연 이게 이득일까?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말이 좀 딱딱해 보이지만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이야기로 정말 쉽고 재밌게 풀어드릴 테니 기대하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이스크림 가게를 딱 오픈했어요. 이제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바로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히죠. 직원을 몇 명이나 뽑아야 우리 가게 아이스크림을 가장 많이,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얻게 될 겁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아이스크림 가게 문을 열어보죠.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야겠죠? 바로 직원 수, 즉 노동력을 투입했을 때 아이스크림이 과연 몇 개나 만들어지는지 그 관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볼 개념은 바로 총생산입니다. 영어로는 Total Product, TP라고도 하는데요. 이거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만들어내는 아이스크림의 총 개수, 그게 바로 총생산입니다. 쉽죠?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직원 수에 따라서 아이스크림 총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눈에 보이죠? 직원이 1명일 때는 5개, 2명일 때는 12개, 3명일 때는 20개를 만드네요. 보안이 직원을 늘릴수록 총 생산량 자체는 계속해서 쭉쭉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본 숫자들을 이번에는 그래프로 한번 옮겨볼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숫자로만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나 패턴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래프로 보면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총생산 곡선이에요. 방금 그 표에 있던 데이터들을 그대로 점으로 찍어서 연결한 거죠. 가로축은 직원 수, 즉 노동 투입량이고 세로축은 아이스크림 생산량입니다. 직원을 늘릴수록 생산량이 늘어나는 건 확실한데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곡선이 늘어나는 속도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 질문이에요. 과연 새로운 직원 1명이 그 전에 있던 직원과 똑같은 양의 생산을 더해줄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처음엔 가팔랐다가 나중엔 완만해지는 걸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죠? 어떤 때는 생산량이 확 늘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증가하는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직원 1명을 추가할 때마다 늘어나는 생산량이 다르다는 점. 바로 이걸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한계 생산, Marginal Product, 줄여서 MP라고도 하죠. 이건 새로운 직원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생산에 기여했는지를 딱 집어서 보는 거예요. 자, 한계 생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직원에 딱 1명 더 고용했을 때 총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포인트는 전체가 아니라 추가된 그 1명의 기여분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게 총 생산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계산하는 건 정말 식은 죽먹기입니다. 보세요. 직원이 1명일 때 5개를 만들었죠? 두 번째 직원이 오니까 총 12개를 만들게 됐어요. 그럼 질문, 두 번째 직원이 와서 추가로 늘어난 생산량은 몇 개죠? 그렇죠. 12에서 5를 뺀 7개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직원의 한계 생산이에요. 그럼 세 번째 직원의 한계 생산은? 총 생산 20개에서 그 전에 12개를 빼니까 8이 되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이렇게 계산한 한계 생산을 그래프로 그린 게 바로 이 한계 생산 곡선입니다. 와, 그래프 모양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처음에는 산처럼 위로 쭉 솟구치다가 어느 순간 정점을 딱 찍고 그 다음부터는 미끄럼틀처럼 아래로 쭈르륵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신기한 모양이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방금 본 그 독특한 종 모양의 그래프, 그게 바로 경제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수학 체감의 법칙을 우리 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수학 체감? 이게 대체 뭘까요? 걱정 마세요. 다시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로 돌아가서 상상해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게의 사장님 혼자 일할 때보다 직원이 1명 더 오면 어떨까요? 훨씬 낫겠죠? 그럼 2명일 때보다 세 번째 직원이 오면요? 와, 이제는 완벽한 분업이 가능해집니다. 1명은 카운터에서 주문받고 1명은 아이스크림을 전문적으로 푸고 다른 1명은 토핑이랑 계산을 맡는 거죠. 이걸 바로 전문화와 협업의 효과라고 해요.
효율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이게 바로 한계 생산이 쭉쭉 올라가는 구간의 비밀이에요. 하지만 직원을 계속 뽑아서 가게에 8명이 바글바글하게 일한다고 상상해 볼까요? 가게는 좁아 죽겠는데 사람은 너무 많아서 동선이 꼬이고 서로 잠시만요 하면서 부딪히기 시작하겠죠. 결정적으로 아이스크림 기계는 딱 한 대뿐이라서 서로 쓰려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질 겁니다. 이렇게 가게 크기나 기계수 같은 다른 요소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늘어나니까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방해가 되면서 효율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현상을 경제학 용어로 아주 멋지게 정리한 것이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생산 요소는 고정된 상태에서 노동력 같은 가변 투입 요소를 계속 늘려가면 이 가변 투입 요소의 한계 생산, 즉 추가된 한 명의 기여분은 어느 시점을 지나면 필연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법칙이죠. 이제 이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보면서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 과연 직원을 몇 명까지 뽑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오늘 배운 핵심 개념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총생산. 이건 우리 가게의 전체 생산량이죠. 둘째, 한계 생산. 이건 추가된 직원 딱 한 명의 기여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이 법칙에 따라서 추가된 직원의 기여분은 어느 시점부터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 이 3가지만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사장님으로서 직원들의 한계 생산이 높게 유지되거나 올라가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직원을 더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계 생산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즉 수학 체감 현상이 나타나는 그 지점부터는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것을 아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의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시사점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큰맘 먹고 돈을 더 투자해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최신 아이스크림 기계를 한 대 더 들여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봤던 총생산 곡선과 한계 생산 곡선은 과연 어떤 모양으로 변하게 될까요?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세요. 그 답을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경제학 실력은 한 뼘 더 자라날 겁니다.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